안녕하세요. 강민주 강사입니다. 네, 오늘 저는 제 수업과 커리큘럼을 좀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논술을 할까 말까, 그리고 논술이 나랑 맞을까 아닐까, 저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신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입시를 간략하게만 좀 짚어보자면요. 올해 입시는 사탐 런 현상, 그리고 역대급 재수생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과 학생의 인문 논술 응시 경향이 우리 문과 친구들에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한마디로 좀 문과 친구들에게 좀 어렵다, 좀 불리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입시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도 이미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게 한 여름쯤부터 차차 더 느껴졌다고 한다면 올해는 이런 경향이 제가 올해 처음 개강해서 겨울부터 좀 되게 뚜렷하게 피부로 느껴졌다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시에만 주력했던 전략이 상당히 더 불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인서울 중상위권, 상위권 대학 10개에서 15개 대학을 진학 목표로 삼는다면 건동, 홍숙 라인을 정시로 간다고 했을 때 4개 영역의 평균이 한 2.5등급 정도 나오면 보통 정시로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받는 게 깔끔하게 2등급, 3등급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과에서 잘하던 친구들이 넘어와서 사탐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등급을 좀 가져갔을 때 문과 친구들은 이보다 더 냉철하게 더 대비를 탄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이렇게 입시에서 사탐이 좀 침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논술을 사탐의 한 과목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셨을 때 그 효과를 가을, 겨울쯤에 톡톡히 보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논술 한번 살펴볼게요. 논술은 갑자기 생겨난 전형이 아니죠. 저도 이제 논술로 3관왕에서 이제 입시 치렀었거든요. 저도 논술했습니다. 그만큼 제 나이가 이제 조금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논술은 시행된 지가 약 20여 년이 훌쩍 넘은 전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구잡이로 문제 내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죠. 객관적인 출제 패턴, 기본 유형, 채점 기준, 분명한 득점 포인트가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 전형이고요. 이제는 학생들도 이제 학교별로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잘 아는 그런 뚜렷해진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논술의 신이 내려서 뾰로롱 안 써지던 글이 뾰로롱 써지고 약간 이렇게 요행을 바라면서 연습해야 되는 그런 전형이 절대 아니고요. 묵묵히 꾸준히 누가 한 문제 더 많이 풀어봤는가 이렇게 엉덩이 싸움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술 대비는 정답이 있고요. 출제 패턴 유형을 정확히 익혀서 글 잘 가르치는 강사에게 제대로 배우신다면 합격의 기쁨 그게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일단은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크게 3월, 6월, 9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는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1순환, 2순환, 3순환,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마무리 파이널 수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구분은 이제 모의고사 기점의 구분은 전국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국에서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초 심화 빈출 주제별 특강 이 단계에서 저는 학생들한테 제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제일 빈출되는 주제를 먼저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고 미리 접할 수 있도록 요 상반기 때 싹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아마 없지 않을까. 그 빈출 주제별 특강으로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이렇게 연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제 수업은 독해력, 논증력, 표현력 이렇게 3포인트를 수업 과제나 아니면 수업 해제 자료에 녹여서 그다음에 강의 안에 녹여서 학생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독해, 논증, 표현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처음 상담했을 때 이제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요. 아무리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3가지가 다 갖춰서 온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했을 때 독해는 좀 잘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논증하고 표현력은 이제 논술스럽게 논술적 사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요. 또 표현력은 원고지에 깔끔하게 정제해서 쓰는 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영역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독해력의 경우에는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독해하는 방법을 미시독해, 거시독해로 나눠가지고 가르칩니다. 글 전체의 흐름을 읽는 법, 그 다음에 역접 뒷문장, 뭐 예시, 걷어내기, 뭐 등등등으로 그 독해 팁을 매 회차마다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래서 요 독해 팁에 그 맞는 방식으로 독해 팁을 적용해서 해제 자료를 다 밑줄 싹 다 그어서 나가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역접 표현, 하지만 그러나가 나오면 뒷문장이 무조건 중요하고 핵심어 여기서 반드시 찾아야 하고 무게중심은 그러나 뒷문장에 실리니까 앞에는 날려, 뒤에를 정확히 봐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시는 항상 괄호로 묶고 날리고 예시 앞문장 밑줄 쳐서 핵심어 가져와라. 이런 거죠. 그래서 독해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친구들도 제 수업을 들으면서 국어에도 도움되고 논술 실력도 늘어나고 약간 이렇게 효과를 좀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인문논술 3관왕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거에 자신 있고요. 쫀득쫀득하게 글 쓰는 거 자신 있고요. 항상 학교 답안은 조금 부실한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제가 제 스타일의 답안으로 항상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학생들에게 답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거가 명확한 독해, 그다음에 요지가 분명한 답안 서술, 그러니까 표현력 깔끔하게 하기, 요거를 매 회차마다 학생들에게 트레이닝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그 두 번째 이순환 빈출 주제별 특강 그 강의입니다. 그 커리큘럼이에요. 일단은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책을 엮어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요게 1강부터 15강까지 쭉 15개 주제를 제가 엄선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대입논술이 어떤 주제를 출제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생각 많이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입논술은 우리 사회의 어떤 이슈, 문제점, 딜레마 상황 이거를 주제로 주는데요. 이게 없었던 내용을 갑자기 생뚱맞게 그냥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거의 사탐을 베이스로 합니다. 그 주제의식, 문제의식을 사탐에서 출제해요. 그런데 그 사탐이 문제는 총 9과목인데 이거 다 공부한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EBS 제가 이 과목들을 싹 다 이제 샀어요. EBS 교재를 싹 다 사가지고 그 역대 기출에 제일 빈출되는 주제들을 먼저 1차로 모으고 EBS 교재를 대조해가지고 제일 여러 과목에 걸쳐서 빈출되는, 겹쳐서 중복해서 나오는 그런 주제들하고 학교들이 어떤 상경계 문제를 만들 때 반드시 건드려야 되는 이런 개념들, 예를 들면요. 그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좀 쭉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가르치고 25학년도 작년 문제가 이제 며칠 전에 다 우르르 대학교들이 이제 업로드했거든요. 늦게 올린 대학은 어제 올렸고요. 연세대는 아직 올리지 못해서 제가 지금 분석을 못했는데, 자, 여기 위에서부터 쭉 노란색 글씨를 보실게요. 노란색 글씨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기출 주제가 제 목차랑 얼마나 맞는가, 제가 가르쳐 놓은 내용이랑 학생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적중돼서 출제됐는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인서울 상위권 한 15개 대학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10개 대학 정도가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동국대, 뭐 단국, 인하, 아주, 그다음에 한양대, 경희대 뭐 등등등 해서 거의 대부분 학교, 특히나 답정너 학교 말고요. 사고력을 좀 깊이 풀어야 되는 학교들은 제가 뭐 거진 다 적중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잘나서 적중했다가 아니라요.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교과 개념으로 중요하게 다룰수록 빈출될 수밖에 없고 저는 요거를 갈무리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좀 성실하게 좀 소같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구성하고 학생들을 근거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어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표현력입니다. 네, 표현력은 요게 지금 제가 매년
이제 봄마다 사는 파란색 플러스 펜인데요. 매년 한 3,400자루씩 이렇게 왕창 사요. 그래가지고 그걸 1년 내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글씨로 학생들 첨삭해주고 있고요. 학생들이랑 되게 소통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편한가 봐요. 이제 오늘은 조금 멋부리고 오느라고 이렇게 뭐 정장처럼 입고 오고 했는데 학생들이 좀 제가 편한지 막 불쑥 막 연락하고 막 불쑥 돈가스 사달라고 오고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도 막 불쑥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꼼꼼하게 야무지게 사랑을 담아서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시에서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저희가 국영수 과목이랑 되게 다른 게 논술은 논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입시를 책임져야 된다. 입시의 합격, 불합격을 책임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책임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국영수 과목은 등급이 올라가고 점수가 올라가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논술은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합격을 무조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랑 되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친구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공부 방법 알려줬으면 좋겠고 합격했으면 좋겠고 이렇다 보니까 좀 정성을 더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열정이 막 가득해야 학생들이랑 이렇게 소통과 관심이 또 오지랖이 또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제가 좀 이렇게 열정 있는 강사다. 이게 열정이 없으면 논술 강사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서 상담, 그다음에 활발한 소통, 그다음에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 자료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수업 결손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보강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학생들이 이제 여름 지나갈 쯤에 뭐 체력도 떨어지고 날씨도 덥고 공부도 안 되고 약간 논술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동기부여를 좀 꾸준히 해주기 위해서 뭐 테스트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시상을 한다거나 학생들한테 뭐 야 공차 먹자 이렇게 공차 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합격했던 친구들 중에 제 수업의 분위기나 제 수업의 어떤 강점, 장점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후기 일부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사실 작년에 제가 되게 열심히 이제 에픽에 합류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합격자들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3명 케이스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두 번째 커리큘럼에서 사탐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좀 빈출 주제별 특강을 좀 기획을 했던 거죠. 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이과생이었어요. 이과생이었는데 제 커리에서 빈출되는 개념을 정리하고 기출 푸는 커리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걸 배우고 이후 수업을 들으니까 더 기출 수업 소화가 더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에 되게 수혜를 많이 입은 친구고요. 이 친구가 그 서강대 입문을 갔어요. 근데 서강대가 조금 더 동서양 고전 철학제 시문을 많이 사용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좀 더 그 답이 그냥 정해진 학교가 아니라 논증의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경쟁률이 94대 1 정도 되는 이 학교에 당당히 합격을 했는데요. 네, 제 수업에 좀 이제 효과를 봤다 하니 저도 기뻐서 요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요 학생은 제가 작년에 에픽에서 대치 여름방학 특강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치에서 첫 수업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모였던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제 수업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분당 수업이 좀 크고 여기가 이제 많이 바쁘게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치 수업을 여름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요 친구가 제 수업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대치로 뭐 학원 간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역으로 분당으로 매주 라이딩 부모님께서 해주시고 또 파이널 때는 매일매일 학원에 여기 분당에 와가지고 수업 듣고 했던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치 정말 유명한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수업 퀄리티가 비교됐다. 제 수업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친구는 인하대 경제학과 갔던 친구예요. 근데 바로 요 표현. 논술 합격자 출신의 광기가 느껴졌다. 광기가 느껴졌다. 광기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제 독해 방법론 알려줬던 거, 논리 뽑아내는 법, 그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 작성법. 그래서 그 해당 대학에 딱 맞는 그 유형별 좀 프린트물도 또 나가고요. 또 뭐 기초 유형을 못 배운 친구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복습도 계속 해주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 좀 드러나지 않나 해서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하려니 참 좀 쑥스럽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좀 분위기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글씨는 작아서 잘 안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강사로서 학생들 멘탈 케어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가 안 돼요 라던가 뭐 시험 보러 가는 당일인데 갑자기 비가 오고 뭐 밥을 못 먹고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좀 학생이 필요로 하고 원할 때 저를 찾을 때 좀 응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 수업 아침에 뭐 고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뭐 건국대 시험 보러 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소통의 모습들이 조금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학생들 얼마나 이뻐하면서 가르치는지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짤막하게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준비된 강사, 열정적인 강사. 네, 저 강민주 강사가 여러분들의 러닝메이트가 돼서 올해 입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 26학번 새내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업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